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공동주택 격리 실무를 함께 공부하게 된 백선혜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긴 회차 동안 함께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거나 진입하고 싶으신 공동주택에 한 10몇 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위탁사에서 회계 매니저로 근무를 했습니다. 또 지금 현재는 ERP, 또 회계나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 그리고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주택이라는 건 뭘까요? 제가 처음에 공동주택에 입사를 했을 때 저는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안 살았기 때문에 동호수라던가 라인이라던가 이런 걸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민들이 민원을 넣으시는데 그게 뭐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아파트에 살고 계셔서 뭐 동호라던가 라인을 저보다 많이 아신다면 저보다 많이 알고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공부해야 될 교육 대상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현재 근무하려고 이제 아파트에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자 희망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데 더 많은 걸 알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관리사무소장님이나 회계 담당자님들, 그리고 위탁사 다니시면은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회계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니까 그거를 공부하실 위탁사 담당자님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자, 즉 우리 입주자 대표회장님이나 특히 감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감사 업무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회계를 더 많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랑 공부하신다면 감사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을 실제로 격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진행할 때 대부분 격리분들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머리가 긴데 지금 머리가 좀 짧은 분이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요. 관리소장, 예비관리소장, 회계 담당자, 예비 담당자, 입주자 대표, 위탁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공동주택 회계는 단순히 격리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입주자 대표나 그리고 관리소장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 또한 상호 협력하면서 또 서로 감시도 해야 되겠죠? 예, 좋은 의미의 감시도 하셔야지만 좋은 공동주택 회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은요, 이론과 실습을 같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론만 하면 지루하고 실습 안 하면 실질적으로 투입됐을 때 어려우시죠? 그래서 이론은 공동주택이 뭔지 회계 기초, 관리비 개정에 의해 회계 입력 방법, 부과 방법, 실습은 회계 전표 입력, 부과 실습, 급여 퇴직금, 연말정산, 4대 보험 신고 및 계산, 순환 및 중간 관리비 정산들을 배울 것입니다. 우리 이론과 실습 두 개 다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동주택은 뭘까요? 여러분들 공동주택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그냥 아파트. 제가 가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파트죠.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고요.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 있고 또 자기 집이 있고 그런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련법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주택법 제2조,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공동주택관리법이겠죠. 자,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공동주택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 등이 있어요. 이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1층 전체를 필로티같이 위에 지붕같이 사용하는 경우는 거기는 구조로 해서 주차장인 경우에는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연립주택은 주택사용 1개동의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층수는 당연히 5개 이상이면 안 되니까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이야기합니다.
다세대 주택은요, 주택 사용 한개동에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 층수가 4계층 이하인 주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연립주택과 다세대는 누가 더 클까요? 연립주택이 조금 더 크겠죠. 주상복합은 건축허가를 받아 그 주택 외의 시설과 건축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인데요. 대부분 상가하고 아파트 주거 공간이 같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자, 건축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에 따른 구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건축법은 연립주택, 다세대, 아파트, 그리고 기숙사가 포함이 되고요. 주택법에는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 아파트,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주상복합,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가 포함됩니다. 여기에 모두 들어가는 건 뭐죠?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 아파트입니다. 집합건물과 공동주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공동주택은 집합건물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합건물이 더 큰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건물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즉 공동주택법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거고,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라는 겁니다. 집합건물은 동법률의 적용 대상인 한 동의 건물 중에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나 오피스텔, 주거용이 아닌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다세대랑 연립이랑 다 되는데 다가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가구 나도 여러 명이 사는데 왜 나는 다 공동주택에 안 껴줘? 하면서 막 앙탈을 부려요. 왜 안 껴줄까요? 이거는 다가구는 소유자가 한 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주가 2명 이상이어야지 다가구죠. 죄송합니다. 소유자가 2명 이상이어야지 공동주택인데 다가구는 소유자가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구를 단독주택으로 구분합니다. 주거 여부에 따라서 좀 나눠볼게요. 레지던스 생활형 숙박시설이고요. 오피스텔, 업무시설, 상가 지식센터, 업무시설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아니고요. 단,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이라는 거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공동주택으로 봅니다. 자, 의무관리 공동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가 의무관리 대상인지 아닌지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의무관리 공동대상은요,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범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조에 있고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그런데 300세대는 안 되지만 150세대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 지역 난방 방식을 포함하는 공동주택, 개별 난방은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건축법 제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군가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의무관리 대상자는 누굴까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가 관리합니다. 올해는 조금 주택관리사가 많이 뽑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관리 대상인 단체만 그래요. 공동주택 관리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나 보, 자격증 소지자를 관리 책임자로 두어야 하며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거나 공동주택관리법 등에서 규정한 기술인력 등 장비를 보유한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을 딱 보잖아요. 그럼 주택관리사를 따요. 근데 주택관리사를 따서 바로 주택관리사가 되는 게 아니라 주택관리사 보가 됩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 시험을 딴 이후에 소장 경력으로 3년을 하거나 관리직원 경력으로 5년을 근무를 하면 주택관리사가 됩니다. 그리고 주택관리사 보는 500세대 미만만 관리할 수 있고요. 주택관리사는 세대수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관리사무소에 근무하시던 분들도 있으시죠? 만약에 격리나 기전 기사로 5년 정도 근무하셨던 분들은 자격증을 따면 바로 주택관리사가 됩니다.
관리 목적은 뭘까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거는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주택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최장 오랜 기간 동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입주자들이 저희가 관리사무소가 있는 이유가 입주자들의 편리와 안전을 도모하고, 그리고 건물의 청결, 우리 청소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안전을 도모하는 거는 우리 경비 직원들이 경비를 안전을 도모하고요. 건물의 청결, 우리 미화 여사님들이 열심히 청소하시죠. 유지, 우리 기정기사님들이 열심히 고치고 다니시고, 그리고 공용시설의 운영 및 유지하는 업무를 하죠.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서는 그걸 총괄을 하면서 관리비 부과도 하고 급여도 주고 여러 가지 사무나 회계적인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걸 총괄하시는 분은 관리사무소장님이시죠. 공동주택의 범위, 전용 부분과 공용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볼게요. 김경미 씨가 집으로 퇴근을 딱 했습니다. 집에 딱 들어와서 주차 차단기를 통과를 해서 주차장에 차를 딱 대고 집에 딱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려고 공용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공용 현관문에 센서 등이 깜빡거려요. 딱 잘 안 켜지고 깜빡거리고 이제 좀 있으면 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래? 그리고 보시고 엘리베이터를 걸어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에 가서 버튼을 딱 눌렀는데 엘리베이터가 소음이 너무 심한 거예요. 탔는데 빽빽 무슨 귀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딱 들어갔어요. 아니 오늘 왜 이래? 그래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딱 들어가서 현관문을 딱 열었어요. 열고 내 집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 집 현관등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 김경미 씨가 그럼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요. 아이 관리사무소 아저씨 여기 보니까 1층에 현관등이 나가 있고요. 엘리베이터 이상한 소음이 들려요. 그리고 우리 집 들어오니까 현관등도 있는데 현관등도 이상한데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서 전용 부분과 공용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게 전용이고 어떤 게 공용일까요? 다 아시겠지만 우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그 부분은 전용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 현관등은 누가 고쳐야 되죠? 본인이 고치셔야 됩니다. 전용이라는 거는 입주자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에요. 즉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부터는 전용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공용은 전용을 제외한 주택 부분을 이야기하시고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구성물들을 이야기합니다. 책임은 전용 부분은 당연히 입주자가 지겠죠. 공용은 공용 부분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요. 비용은 전용은 해당 세대에서 하시고 공용은 관리비 등으로 해서 입주자 등이 부과하게 됩니다. 구분은 현관문 아니냐, 현관문 밖이냐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주거 공용 부분과 그 밖의 공용 부분을 나누는데요. 아까 주거 공용 부분은 제가 집에 들어와서 현관문 열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용 현관문, 승강기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집 안에 들어가는 복도, 계단, 승강기 등 공동주택에서 지상층에 있는 동건물을 해당 동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주거 공용 부분이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그 밖에 공용 부분이라고 합니다. 가장 흔한 게 관리사무소라던가 경비실, 경로당, 보육시설, 그리고 이제 주차장이나 우리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죠? 공동주택 안에서 전체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서울특별시 공동관리규약 준칙에 따라서 전용 부분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정 바닥이나 현관문, 배관, 세대별 전기, 수도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 부분, 부대시설, 복리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보나 지붕, 기둥 같은 걸 이야기하죠. 전용 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부대시설은 아까는 이제 전용 부분을 얘기 드렸고 지금 이제 공용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공용 부분은 내 집이 아닌 것들을 공용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전용 부분이 아닌 모든 것을 다 공용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건물 부분, 부대시설, 복리시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공동주택을 관리하려고 그러면은 법률이 굉장히 사실 많거든요. 여러분들 법률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어때요, 보기에? 너무 많죠.
네, 집합건물이나 공동주택관리법이 이렇게 많아요. 근로기준법, 감염법 예방법,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어린이 놀이시설안전관리법, 수도법, 그리고 전기사업법, 소방시설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부가가치세법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저희가 주로 중점적으로 배울 것은 근로기준법과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사무소는 어떤 일을 할까요? 관리사무소는 행정관리와 기술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행정관리는 대체적으로 경리나 소장님들이 하시게 되시고요. 기술관리는 누가 하게 될까요? 기전직원이나 경비직원이나 미화직원 이분들이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행정직원들은 그 입주자관리, 사무관리, 대업무관리, 그 다음에 회계관리, 행정처분관리를 하고요. 사무관리 안에는 인사, 문서, 자산관리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회계관리는 보통 경리분들이 많이 하시고요. 이 업무들을 대부분 입주자, 사무관리, 이런 부분, 회계관리, 이런 부분은 경리분들이 이제 대외 업무나 행정처리 같은 경우는 소장님들이 같이 하시게 됩니다. 시설관리직은 이거는 이제 기존직원들이 많이 하시겠죠. 요즘은 기계 전기를 포함해서 기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전 직원이 하시고, 환경은 미화 여사님들, 미화 팀에서 많이 하시겠고, 그리고 안전관리는 우리 보안, 경비 직원들이 하시겠습니다. 주택관리 우리 관리주체의 조직도를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네, 보면 관리소장이 제일 위에 있고요. 관리과장이나 관리부장, 그 다음 시설팀장이 별도로 있으시고요. 관리, 경비, 미화, 시설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좀 포기를 해봤는데요. 관리소장은 의무단지인 경우에는 주택관리사나 보로 구성되어 있고요. 관리과장이나 기전과정은 예전에는 실질적으로 순수행정직원, 순수행정인 관리과장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좀 인건비 관계 때문에 이 전기소방 자격증을 가진 관리과장이, 그러니까 기전과장이 관리과장을 겸직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대부분 전기나 소방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리 담당과 회계 담당이 있어요. 사무 담당과 회계 담당이 있는데요. 보통 회계 담당을 경리라고 얘기하고요. 사무 담당을 서무 직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민원을 많이 받아서 서러워서 서무라는 말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기계나 전기. 예전에는 기계, 전기, 영선이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기전으로 통합돼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관리비 줄이려고 절감 때문에 그런 거죠. 경비팀 그리고 미화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옛날에는 커뮤니티라는 부대시설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은 커뮤니티라는 부대시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커뮤니티 팀이 별도로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사업주체 관리라는 건데요. 이 사업주체는 그 입주를 딱 했어요. 입주를 했는데 아직 입주대표회의가 구성이 안 됐잖아요. 입주대표회의가 구성이 안 됐어도 어떻게 해요?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주체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공동주택 입주 초기에 입주대표회의 구성 전 사업주체, LH 한국토지주택공사나 대한토지신탁이나 아니면 등록된 건설업자, 시공사 등의 시행사, 시공사 등에 의해서 관리사무소를 개소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사업주체 관리기간은 입주 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해야 돼요. 입주해서 근데 이거는 동별로 과반수가 아니라 전체 그냥 입주자 과반수가 입주해서 자치관리기구가 구성이 됐거나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까지는 사업주체가 관리하게 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위탁관리는 3개월 이내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해야 되고요. 자치관리는 6개월 이내에 자치관리기구를 구성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자치관리는 뭐고 위탁관리는 뭐고 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위탁관리라는 건 뭐냐면 전문적인 위탁관리 업체를 에다가 맡기는 걸 이야기하고요. 뒤에 가서 설명할 겁니다만 자치관리는 입주자 대표회가 직접 직원들을 뽑아서 사용하실 때 자치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업주체는 관리비 예치금 아까 다른 회차에서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다른 회차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관리비 예치금이라고 미리 우리가 후정산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돈을 걷어둬요.
거를 소유자에게 걷는 돈, 평당 제곱미터당 얼마, 뭐 평당 얼마 이렇게 해서 걷는 돈을 관리비 예치금이라고 하고요. 과반수 입주 시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너희가 빨리 우리 업무를 인수해 가라고 통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관리 업무에 그리고 이제 만약에 통지가 돼서 그분들이 뽑으셨을 경우에는 관리 업무에 인수인계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자치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관리는 입주민 스스로가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겸비한 관리 책임자, 관리사무소와 직원들을 고용해서 관리를 직접 하는 형태를 이야기하고요. 입주 예정자 과반수가 입주 완료했을 때 사업 주체가 관리 요구를 한 후에 아까 6개월이라고 말씀드렸죠. 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해서 기술, 인력 및 장비를 갖춰야 해요. 그래서 아무나 뽑으면 된다. 뽑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약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고용주가 되게 됩니다. 그 소장을 뽑을 때요. 입주자 대표회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장을 뽑게 되고요. 입주자 대표회의 그 특이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리기구가 겸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회장이 소장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점은 위탁관리 수수료가 미발생하고요. 인건비 등에 따른 부가세가 미납부되고요.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 권한이 커요. 근데 인건비 등에 대한 부가세는 135제곱미터 초과인 경우에만 납부하게 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그 대신 단점은 권리가 크면 뭐가 크죠? 책임도 크잖아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 책임이 크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좀 어렵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치관리와 다른 위탁관리는 뭘까요? 전문적인 기술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요. 공동주택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를 입주민이 선정하여 관리하는 겁니다. 자치관리는 본인이 직접 뽑는 거고 그 위탁관리는 위탁사를 선정하는 거를 위탁가를 선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정 기간은 사업주체가 관리 요구를 한 이후에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되고요.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제한으로 입주자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수의계약은 이제 계약기간 종료 후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계약은 이제 위탁관리사랑 하게 돼요. 그리고 장점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또 교육도 해주고 점검도 해주고 뭐 리스크 예방이나 회계 예방 같은 거 점검도 해주시고요. 입주자 대표회의의 그리고 입주자 회의가 책임이 좀 작아지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위탁사를 뽑는 가장 큰 이유가 실질적으로는 입주자 대표회의 책임이 경감되려고 뽑는 겁니다. 그 대신 단점으로는 그 위탁사에다가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위탁 수수료라고 얘기하거든요. 위탁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요. 또 현재 135m 초과 세대에 대해서는 인건비 등에 따른 부가세를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자, 관리 방법을 결정할 때는 이제 관리 방법을 결정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관리 방법이 그 공동주택관리법 5조 2항에 의거해서 공동주택 관리 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자치관리를 했다가 위탁으로 바꿀 수도 있고 위탁으로 했다가 자치관리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고요. 공동 및 구분관리. 공동주택을 예전에는 아파트를 지으면 그 단지는 계속 한 분들이 계속 그냥 관리를 했죠. 그러니까 한 단지는 그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했는데 요즘은 공동 및 구분 관리. 그래서 큰 단지는 좀 나눠서 관리를 하고요. 작은 단지들은 좀 돈 부담이 되니까 모아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그런 방법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자들의 편익을 위해서 구분해서 관리하거나 아니면 인접한 공동주택 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공동으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결정을 하면은 그냥 나만 알고 있거나 우리 단지에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자체장에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거는 우리 단지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입주자 동별 대표를 얘기를 하고요. 그 입주자 대표회의는 비영리 단체고요. 각동 대표기구,
네, 의결기구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동별로 그냥 한 명씩만 이렇게 나왔는데요. 요즘은 만약에 어떤 동은 위에로 세대가 뭐 100개 동인데 옆에 동은 20개 동인데 한 동 대표면 좀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나누어서 인원수에 맞춰서 동별을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주민을 대표해서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자치의결기구입니다. 입주대표회의는 의결기구,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는 집행기구입니다. 선출 자격은 공동주택의 주민등록을 마치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여야 되고요. 그 입주자 선출 요건은 입주자, 소유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이라는 거는 소유자의 위에 있는 분들, 소유자의 아래에 있는 분들, 그래서 부모님, 그리고 여기는 자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조직은 보통 이제 관리규약에 의거서 되어 있는데요. 대표회장, 이사는 2인 이상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 2인 이상, 각동대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관리구역에는 아까 전 관리주체는 제가 집행기구라고 말씀드렸죠.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는 기구입니다. 관리주체는 관리비 외에 모든 비용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고요.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공동주택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 관리규약에 의거해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관리주체의 종류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주체, 자치관리인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고요. 위탁관리인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또 임대사업자 이렇게 4종류가 있습니다. 관리규약 준칙. 관리규약은 실질적으로 우리 단지의 법입니다. 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의 관리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그러니까 어떤 근거가 되는 기준이고요. 시도지사가 재개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 단지에 알맞게 고쳐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관리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사적 자치규범이에요. 공동주택에서 재개정하면 되고요. 공동주택마다 관리에 관한 고유한 특성이 있으므로 관리규약 준칙대로 반드시 관리규정을 재개정할 것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너무 중대한 사항이면은 저희가 이제 구청 같은 데 내면은 그쪽에서 오케이를 안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표준관리규약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의 주된 정보 이용자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공동주택엔 소유자, 세입자, 예비,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데요. 소유자는 우리 보통 입주자는 그냥 다 살고 있는 사람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공동주택에서 이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이 소유자는 입주자는 소유자를 이야기를 하고요. 세입자는 사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2개를 더해서 입주자 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이제 들어오실 분들, 예비 입주자, 그리고 우리 입주자 대표회의, 우리의 대표이신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 사업주체 자치관리인 경우, 관리사무소장, 위탁관리인 경우,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그리고 국토교통부 및 시도지사, 그리고 시군구청,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 관련 사업자 등 이렇게 공동주택의 주된 정보 이용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려고 참고 자료를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아파트 관리비 표준 분류 항목, 회계 처리 기준 해설서, 그 다음에 공동주택 회계, 그 다음에 공동주택 입주 매뉴얼, 그다음에 왕초보 격리 업무 대기, 그리고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 해설은요, 저희랑 같이 강의하고 계시는 김정열 회계사님이 쓴 책인데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은 좀 이제 두껍긴 한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 사이트는 이렇게 중앙공동지원센터, 4대 보험연계, 국세청 홈테스, 전산회계 프로그램 등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여러분들 이번 회차에서는 어떤 분들이 이 교육을 받으실 거고 또 관리비가 무엇인지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격리, 회계 업무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